안녕하세요. 하늘버스입니다. 오늘은 새로운 걸 도전해 보려고 합니다. 매주 탑5 뉴스를 제가 만들어 보려고 하거든요. 제가 매일 유튜브를 3, 4개씩 업로드를 하는데 다양한 이 뉴스들이 아직은 제가 실력이 미전한지 이 검색이 제대로 잘 안 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상기시키고자 제가 탑5 뉴스를 만들었습니다. 제 기준으로 만든 거니까요. 형평성이나 이런 거는 제 다 기준입니다. 넘어가 보겠습니다. 일단 탑5 제가 고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3기 신도시 반발 그 이후입니다. 국토교통부가 이제 그 3기 신도시 추가 지정을 하면서 고양 창릉을 지정해서 고양, 일산, 파주 신도시 분들이 분노가 폭발을 했죠. 쌓이고 쌓였던 분노가 고양 창릉 추가 지정을 통해서 폭발이 된 겁니다. 결정적이었던 건 이 고양시보다 더 앞에 건설이 돼서 이 서울의 접근성이 너무나도 좋아진 이 입지가 바로 밝혀졌기 때문이죠. 거기에 교통 시스템 그리고 구축까지 얘기를 하니까 그동안 소외받았던 분들이 폭발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때 이 분노로 국토부가 부랴부랴 그 예전에 썼던 당근책을 다시 한번 던지면서 향후 이 3기 신도시 분들이 어떻게 대응하냐에 따라 이 시나리오가 다르게 흘러갈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만약에 국토부가 그 당근책을 던진 걸 이 분노했던 시민들이 수긍을 하고 시위가 약해지면 국토부는 이 3기 신도시 플랜을 그대로 추진하겠지만 이 당근책을 이 신도시 분들이 거부하고 시위가 더욱더 커지면 국토부는 어쩔 수 없이 추가 당근책을 줘야 되기 때문에 당근을 추가적으로 받으려면 시위가 더 커져야 된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슬프게도 언론의 주목을 많이 받질 못하고 계십니다. 이 말은 시위 규모가 많이 줄어들었다는 거예요. 아니면 시위는 그대로인데 언론들이 잘 안 보여주고 있는 거겠죠. 제가 말씀드렸지만 시위가 규모가 지금 현재 그대로이면 안 돼요. 그러면 정부는 당연히 당근책을 던져줬기 때문에 시위가 여기서 정체됐구나 하면서 판단을 하지, 이분들이 계속 화가 나서 규모를 유지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하질 않기 때문이에요. 어쨌든 이 얘기는 또 더 흘러갈 수 있기 때문에 향후 흐름을 봐야죠. 어쨌든 이걸 탑5 뉴스에 하나 넣었습니다. 그럼 다음 뉴스는 뭐냐? 다음 뉴스는 주식시장 우리 코스피 코스닥에서 초단타 매매가 계속 성행했었는데 드디어 금융당국에서 이거를 제재를 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코스피나 코스닥 같은 경우 개미로 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 성과가 그렇게 좋지는 않으실 겁니다. 왜? 개미가 기관과 외국인을 이길 수가 없어요. 결국은 운이 좋아서 이기거나 정말 이 기회가 딱딱딱 맞아 떨어져서 이긴 거면 모르겠는데, 보통으로는 정보가 워낙 앞서 있는 기관과 이 외국인 그리고 자금까지 완벽하게 앞서니까 투자에서 이 체급이 완전히 다르기 때문에 애초부터 게임이 안 돼요. 우리가 듣지 못한 정보들을 이미 그들은 갖고 있는데 여기서 어떻게 공정하게 게임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때도 말씀드렸다시피 코스피나 코스닥이 제로섬 게임인 시장이에요. 왜? 경제가 성장하면 성장할수록 제로섬이 아니라 나눠먹는 식의 시장이 될 수 있는데, 지금처럼 침체기, 그 다음 경기가 좋지 않을 때는 제로섬 게임이 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에요. 네, 여기까지 말씀드렸죠.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 초단타 매매, 초에 한 1초나 2초에 대량의 물건을 자금을 투입해서 매입했다가 바로 시세 차익으로 몇 초 뒤에 다시 파는, 이런 걸 수백 번 수천 번을 해서 부당이익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이익을 챙기는
이런 그 초단타 매매가 개미들이 계속 그 시장의 불균형을 가져다 준다 불만을 토했는데 그동안 안 잡다가 이제 잡게 된 거예요. 하도 코스피나 코스닥이 재미없는 시장으로 이제 통해서 사람들이 빠져나갔는지 정부가 뒤늦게 이 부분에 조치를 취했습니다. 이제 취하고 있기 때문에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죠. 어쨌든 이 얘기를 탑4로 넣어놨습니다. 탑3는 뭐냐? 탑3. 일본이 아베노믹스 이후에도 지금도 하고 있는 아베노믹스에도 경기가 살아날 기향이 보이지 않자 아예 경제부양 카드를 또 준비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걸 왜 탑3에 넣냐? 경기 부양을 계속 열심히 한다 하더라도 경제가 침체에서 벗어나지를 못하고 있는 일본 경제는 정말 앞이 캄캄하다는 거예요. 돈을 그렇게 쏟아붓고 있는데도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 야, 이거는 큰일이죠, 큰일. 왜? 우리 간혹 그런 얘기 하시는 분들 많아요. 야, 일본 경제 망했으면 좋겠다. 그럼 우리가 살아남으니까. 일본은 아유 저 망하고 빨리 우리나라나 좀 떴으면 좋겠네 라고 하세요. 그런 분들 얘기하시면 큰일 납니다. 왜? 타인을 뭐 비아냥거리는 거 이런 건 두 번째고, 일본 경제가 무너지면요 세계 경제가 난리가 나요. 진짜 일본 경제가 안전자산 N으로 취급받으면서 지금까지 버텨왔던 결정적인 이유는 뒤에 미국이 보호해주고 있기 때문이지만 일본 경제가 세계 경제 3위예요. 그리고 그 2위를 중국한테 뺏기기 전까지 20년간 해서 엔화를 그렇게 풀어 제꼈던 나라예요. 그 나라가 망한다고 생각해보세요. 미국 서브프라임급 상황까지 오게 될 거예요. 정말. 그리고 우리는 그때 알게 되겠죠. 저금리, 마이너스 금리를 통해도 일본 경제가 살아나지 않는다는 거는, 그리고 망했다라는 거는 유럽중앙은행 그리고 미국 FRB도 이거에 벗어날 수 없기 때문에 세계 경제가 종말이 올 수 있다라는 것까지 올 수가 있어요. 그쵸?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경제부양 카드가 추가적으로 지금 준비한다는 게 참 안 좋고도 슬픈 얘기인 거예요. 이걸 지금 3에 넣어놨습니다. 그럼 탑2는 뭐냐? 물 한 잔만 잠깐 마시고요. 탑2. 대출이나 요구권 강제화. 가구 중에 담보대출 없는 분 거의 없을 거예요. 그쵸? 특히 집 구매하셨을 때 담보대출 없는 집 거의 없어요. 다 대출을 일으켜서 집을 구매하셨습니다. 왜? 레버리지라는 효과를 이용해서 이 투자 수익 극대화를 노리고 있기 때문이죠, 다들. 그쵸? 그런데 이 금리가 인하되고 있는 이 현 상황에서 금리에 대해 또 이자 부담에 대해서 부담스러운 사람들을 조금이라도 구제하고자 정부가 이거를 강제화했어요. 원래 대출이나 요구권이 자율화였는데 정부가 강제화를 시킨 겁니다. 왜? 은행은 이익 집단이기 때문에 이윤을 챙기기 위해서 고객들의 정보를 제대로 전달을 안 하고 있기 때문이었죠. 정부가 그래서 이 부분을 강제화합니다. 그러면 신용과 자산이 좀 늦은 가구들은 대출이나 요구권을 더욱더 행사할 수 있게 되었죠. 참 좋은 제도예요. 결국 한편으로는 금리 인하가 얼만큼, 이자 부담이 경감되는 게 얼만큼 좋은지를 우리가 또 한 번 알 수 있게 된 겁니다. 이걸 탑2로 넣었어요. 왜냐면 전 국민이 혜택을 받을 수도 있을지 모르니까요. 그럼 탑1이 뭐냐? 탑1. 가장 중요한 뉴스. 이번 주 가장 중요한 뉴스는요. 오사카 G20이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분수령이 될 수 있다라는 뉴스입니다. 계속 우리가 가장 중요시 여겨야 되는 뉴스가 이 G20 오사카예요. 왜? 미국과 중국이 무역 분쟁을 일으키면서 전 세계가 판을 지금 갈리고 있는 상황에 우리나라는 가운데 껴서 몸통은 미국을 따르고 있는데,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독립했을 때부터 쭉 미국의 이 영향력에 종속되고 있었는데, 영업이익, 그러니까 이제 내가 실질적으로 이익을 보는 거는 옆 나라,
개방 경제를 택한 이후 이제 이익을 줬던 그 나라가 결국은 이익을 이제 몸통은 이제 미국이지만 이익은 중국에 보고 있기 때문에 중간에 있어서 매우 애매한 입장인 나라가 우리나라이기 때문에 미국과 중국의 무역 분쟁 분수력이 가장 중요한 상황이죠. 잠깐 전화가 와서 제가 좀 애매했습니다. 어쨌든 그렇기 때문에 이게 분수령으로 될 가능성이 높은 이유가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에 빨리 합의하자라는 뉘앙스와 한편으로는 채찍질을 더욱더 강하게, 만약 오사카 G20에 중국이 오지 않으면 미국이 추가 관세를 더 강화하겠다라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G20을 잘 봐야죠. 어떻게 될지. 정상들이 모일 수 있는 계기를 한편으로 마련했기 때문이에요. 이게 탑1이었습니다. 오늘 이제 처음으로 시도하는 거였는데 어떤지 이제 만약에 관심 좀 한번 가져주시고요. 이 내용이 괜찮다 생각이 되시면 구독, 좋아요, 그리고 이 내용이 좀 뭔가 이상하다, 이거 좀 다른 부분으로 바꿔주세요 라고 하시면 댓글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